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또 멈췄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전동차의 원인 모를 장애가 발생하면서 경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는데요. 이런 장애는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인데 특히 석 달 전 관리 운영사가 바뀌자마자 장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영사의 기술력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전철 전동차가 앞차의 꼬리를 물고 지나갑니다. 뒷차가 고장난 전동차를 차고지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흥선역에 들어온 전동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경전철이 전 구간에서 약 20분가량 지연 운행됐습니다. 시민들은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관리 운영사인 우진메트로는 장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 쪽에 어떤 그 고장이 좀 있었던 걸로 좀 추정은 됩니다. 지금.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6월에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멈췄습니다. 새 사업장의 운영까지 넘어간 지 석 달여 만에 2건의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우진메트로는 전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운영 노하우를 비롯해 기술 인력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체면을 구기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인천교통공사에 계시던 관리자분들이 지금 몇 분이 이제 계시긴 하지만 관리 운영상에 좀 미숙함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있기는. 우진메트로는 서울의 경전철을 개통 때부터 운영하면서 잦은 장애를 일으켜 중단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은 의정부 경전철 신규 운영사 선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그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했겠죠, 그거는. 의정부시는 운영사의 과실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선 손해분을 운영비 지원액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능력 부족 지적에 대해 우진메트로 측은 직원 상당수가 전문 기술자로 구성돼 있어 기술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최근 잇따른 장애는 운영 초기의 시행착오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수출 규제에 이은 또 다른 일본의 보복성 경제 조치로 전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양주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도의 폭염을 뚫고 양주 시민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보복성 경제 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경제 침략 평화 방해 일본 정부 규탄한다! 또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노제팬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에게 진짜 우리가 정말 단합돼서 정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일본에게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주시는 이날 개회사에서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민과 관이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압박으로 해결하려는 치졸한 아베 정권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양주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앞서 일본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시청 공공물품 구매 시 일본 제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내 친일 시설물과 지명 등을 조사해 일본 잔재 청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양주 지역에서는 현재 10만 명을 목표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양주 지역에서도 반일운동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지역도 들끓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과의 교류를 끊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10대들은 SNS를 통해 올바른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김포시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포시는 이번 성명에 이어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시장 회의에서 탈퇴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포 본동이나 장기 본동처럼 행정구역이나 지명,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도 시작합니다. 부끄럽지만은 아직까지도 행정 주변에 많은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 지명, 법률 용어, 자치법규 용어에도 많은 일본의 잔재가 좀 남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털어내는 작업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축이 돼 반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포 중학생 대표 100여 명은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가 세워진 중국 항일 유적지 곳곳을 방문해 직접 만든 피켓으로 역사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독립군가를 개사해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거나 SNS 인증샷을 공유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고 앞으로 지켜나가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불매운동에 관해서도 좀 더 의견을 듣고 저희 의견도 알려주고 싶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 반일 감정은 제2의 독립운동으로 불리며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해 초 충남 청양군의 한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에서 중금속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돼 문제가 됐었는데요. 도서 벽지 지역 마을 상수도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됐는데 주민 건강이 걱정되지만 당장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포천시의 한 마을, 45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30여 년 넘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끌어다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질 검사에서 우라늄이 환경 기준치의 7배 가까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 물을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끓여 먹는 건 아직 그냥 먹고 있고요. 지자체는 수도 시설을 즉각 폐쇄해야 하지만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 치수를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거 있죠. 임시 방편으로 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넉넉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 건강입니다. 지하수에서 우라늄 검출이 확인된 건 지난 3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이 주민들에게 통보됐습니다. 주민들은 최소 석 달 이상 우라늄 섞인 물을 마신 겁니다. 노인네들 그냥 퍼잡수고 그랬어요. 다.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 모르고. 네, 모르고 다 먹었죠. 심지어 우라늄 검출 사실을 몰랐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나만 못 들은 게 아니라 아니 얘기했다고 그래도 이제 이런 데나 와야 규동량을 하니까. 우라늄은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우라늄은 이제 중금속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장기간 섭취했을 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오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공급이 유일한 대안인데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해도 한 곳당 적게는 10억 원 가까이 드는 돈이 지자체엔 부담입니다. 전국에서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이용한 사람은 120여만 명.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에 있는 29곳의 이런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우라늄 검출 수도시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만 했을 뿐 홈페이지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건축물의 위험 요인을 조사해보니 소방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만큼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긴데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부상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두 건의 화재 모두 미흡한 소방시설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내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어떨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8만여 개의 건축물에 대한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 20만 8천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 분야가 14만 2천여 건으로 63.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축이 19.1%, 전기가 10.8%, 가스가 4.5% 순으로 조사돼 소방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1,455건이던 화재 건수는 2017년 1,394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37건으로 줄어 2년 새 34%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인명피해 역시 2016년 11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95명, 지난해에는 67명으로 35% 줄었으며 사망자 수 역시 2년 새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3만 6천여 개 건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5일 파주 임진각에서 DMZ 155마일 걷기 행사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참가자 100명은 16일간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접경지역 155마일을 걷게 됩니다.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100여 명의 대원들이 DMZ 155마일 걷기 행사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최북단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155마일. 이 구간에는 통일전망대와 임진강 상류의 군남댐, 경관이 빼어난 주상절리길, 안보관광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까지 DMZ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DMZ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대결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되겠다. 태풍도 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난관들을 다 뚫고 폭염을 뚫고 건강하게 무사하게 이곳으로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DMZ 구간의 155마일을 동서로 횡단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사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저는 DMZ의 가치를 이번에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 공감되고 뭔가 인식이 된 그런 DMZ의 가치를 또 다른 분들에게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고 싶고요. 참가자들은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을 걷는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 DMZ 하면 되게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조금 다른 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도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걷기 행사에는 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와 작은 음악회, 유적지 탐방 등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카드 내역을 분석해 할인 혜택을 알려주거나 농산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아 도움을 주곤 하는데요. 경기도가 시장과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시작합니다. 500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여러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경제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10개 기관과 함께 협약식을 갖고 관련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는 104가지의 500억 건에 달하는 정보를 분석해 공개하고 어떻게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해 운영에 도움 줄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 지역 화폐가 골목 상권에 주는 효과를 분석해 매출 증가와 복지 사업 등 여러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습니다. 지역 경제, 소상공인 보호, 또 서민 경제 지원 이런 효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석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련 민간업체 6곳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오는 2021년까지 개발이 이어집니다. 플랫폼이 다 갖춰지면 각 분야의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고 소상공인한테 어떤 지원 사업도 하고 이런 형태는 사실 기존에 하던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44억 원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최대 125억 원이 투자될 계획.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더 합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갖춰지는 건 물론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의뢰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경기도 원래조회가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지사와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각종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권위를 벗어난 파격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다달이 열리는 경기도 원래조회, 일명 공감소통의 날. 2일 열린 8월 행사는 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숲속을 연상시키는 야외 캠핑장 분위기로 꾸며진 실내 회의장. 권위의 상징인 단상과 발언대를 없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직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공정을 주제로 공정소비자과와 특별사법경찰단, 체납관리단 등 관련 부서 직원 6명을 초대.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앞으로 발전 방향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채용도 해야지 되고요. 체납관리단 교육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민원도 발생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제 관리해야지 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 충원이 안 되다 보니 시군 담당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이 지사는 즉석에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압 실태조사단은 지금 정부 사업으로, 전국 사업으로 제한 중이에요.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채택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인력을 대폭 늘려서.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이 지사와 직원들이 직접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누가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하고 수박 빨리 먹기 시합을 벌이는 등 말 그대로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소통의 옷을 입은 경기도 원래조회. 경직된 공직사회의 수평적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양주시가 2019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에 참여할 체험 판매 부스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꽃 화관 만들기 등 천일홍 관련 체험 판매나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 등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로 모집 기간은 오는 9일까지입니다. 양주시가 4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 차량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주차 등입니다. 지난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1월 의정부 1동과 3동을 통합합니다. 통합청사는 의정부 3동 중앙생활권 2구역 재개발 부지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이달 중 주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동 명칭과 각종 단체 통합 등을 결정하며 다음 달에는 구체적인 통합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 11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 의정부 1, 3동 통합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행위 65건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평택 항만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서 공사 중인데 준공 처리를 하는 등의 부적정행위 65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경징계 등 행정조치를 하고 5,97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